6번. 다음 두 개의 곡선이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입니다. 그게 점 A, B라고 하는 점에 잡혀서 공통접선을 갖습니다. 이거는 한 점에서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F라고 지칭하고 뒤에 있는 걸 G라고 지칭한다면 F한테 A를 갖다 대입한 거랑 G한테 A를 대입한 거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B로 똑같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같은 점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F'A 값이랑 G'A 값이 똑같다고 놓고 풀 생각입니다. 미수의 값은 3개니까 식도 3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처음에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10방식만 풀면 되는 것 왜 이걸 못했지? 두 번째 녀석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 식은 미분에서 A 대입한 거라서 6A제곱 플러스 K고요. 그게 2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식은 3개, 문자 3개, 10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B값 대신에 A의 세제곱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2항했더니 2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KA 마이너스 5인가요? 그리고 나서 K값 대신에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K값 대신에 지금 이 값을 대입하려고요. 6A제곱 마이너스 2를 6A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8A 세제곱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야?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조립제법만 남았습니다. 조립제법은 1로 하면 될 것 같고요. 1로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판별식이 음수니까 실근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A의 값은 구했고 A 값을 대입했더니 B의 값은 4인가요? 그 다음에 K의 값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A한테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예요. 그때 문제는 3개 값을 좀 다 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답이 없다. A한테 1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4 맞고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의 값은 4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K의 값이 마이너스 8인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5가 답이에요. 자, 이건 산수 문제인데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8번이 다항함수 F가 있는데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항함수 F에 대해서 2를 대입한 값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C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모든 C에 대해서 F'C의 값이 4보다 작거 나왔다고?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fx의 값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연속인가요? fx의 값은 열린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름이 뭐죠? 평균 변화율인가요? 그 평균 변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C라고 하는 지점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어요? 그러면 여기 써있는 건 F'C인데 결국 주어진 조건은 2분의 F2-F0의 값이 이게 F'C잖아. 그 값이 4보다 작거 나왔다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 봤더니 이게 성립하고 그렇다면 F2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8 플러스 F방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F방의 값이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7 이하의 숫자겠네? F가 7 이하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7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이 안 나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한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 첫 번째 극한값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했고요. x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점에다 4를 갖다 대입한 점이 접점인 것 같은데 접선 구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건 접점 좌표하고 기울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울기 값 미분의 4 대입한 게 기울기죠. 근데 미분하게 되면 fx 더하기 xf'x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값은 f4 플러스 4f'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접점 좌표하고 기울기만 알면은 접선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F한테 4 대입한 게 누군지 F' 사이 값이 누군지만 알면은 접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구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X한테 2 대입했더니 분모가 0입니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값도 2 대입했을 때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 사이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이 값을 지우고 대신 F4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식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x의 제곱이 들어있고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4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분모에도 x제곱과 4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식과 똑같지 않습니다.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을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 그러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데 좌변의 극한값은 누구지? 이거의 극한값이 누구죠? 동그라미의 극한값이 누구냐고요? x가 2로 가면 x의 제곱의 값은 4로 갑니다.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야. 현호야. 현호야.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리미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fb-fa가 누구야? 왼쪽에 있는 건 순간변화라 오른쪽에 있는 거네. 미분계수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린 b라고 하는 알파벳을 동점의 좌표라서 b라고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쓰겠다고요? b라고 하는 눈금을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상수 b라고 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놓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뭐라고 바꾼다고요? 현우야,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대답을 하셔야죠. b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요? 그럼 너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 모자랍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녹화되어 있는 거 보시고 복습하세요. 꼭. b라고 하는 알파벳은 상수 취급되니까 b라는 알파벳을 x라고 잡으면 변수가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문자의 값 x로 치환했습니다. 근데 그 치환은 뭘로 치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x라는 저 b라는 값 대신에 x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모르시면 복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녀석들은 뒤에는 a를 보고서 f'a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b의 값만 치환했으니까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동그라미는 누구라고요? 다음에 모르시면 이거는 학습 능력이 모자란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 4를 갖다 대입하는 거 아니지? 여기다는 x한테 2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f' 사이 값이 누구라고요? 네, f' 사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대입해가지고 점의 좌표랑 접선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접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누구라고요? 따라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현우야, 쌤 말 잊어버리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넌 다음에 또 헷갈리거든? 처음에 이거 배웠던 파트 영상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아래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번이 a,5라고 하는 점에서 3차 함수의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을 때 a의 값을 결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접선을 2개 있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접선이 2개 있습니다. 2개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접선이 2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점의 좌표 이런 점이 있나 봐.
이런 점의 좌표가 지금 A, 5라는 점이 있고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있나 봐요.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 두 개 있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접선의 개수가 두 개 있다는 표현은 접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접점 좌표가 두 개 있다고 해석할 겁니다. 접선이 세 개면 접점이 세 개 있는 거고요. 접선이 두 개는 당연히 접점 좌표가 두 개겠죠? 이 말 납득하셨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근데 A, 5라는 점이 접점인가요? A, 5는 곡선 밖의 점인가요? 그럼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접점 좌표를 가정해요? 근데 A라는 알파벳을 이미 사용했으니까 접점 좌표는 T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접점 좌표를 가정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멍청한 거고요. 접점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값의 개수가 두 개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출발합니다. 접점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T의 값은 실근이 두 개입니다. 문제 푸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도 하면서 생각도 항상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접점 좌표값 이랬을 때 기울기 값이 누구예요? 3t제곱 플러스 6t의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난 지금 접선을 구할 생각입니다. 접선을 구했더니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빼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5를 지나요? a, 5를 대입한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t제곱 플러스 6t 곱하기 a-t입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이항해주면 플러스 2t 세제곱입니다. 오른쪽에는 플러스 3a제곱 t하고 마이너스 6t제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t제곱을 이항했더니 3인가요? 3at제곱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at제곱이죠? 1창 계산하고 있습니다. 1창은 6at랑 6at가 1창 유일한 1창인가? 6at를 이항했습니다. 상수항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우리의 바람이 지금 뭐라고요? 우리의 바람은 t의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저 3차 방식의 t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실근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이 가능한 건가? 2, 3-3a, 마이너스 6a, 4,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a하고 마이너스 6a를 소가는 방법은 마이너스 1로 해서 플러스 6a로 둔갑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따라서 인수분해했더니 t 플러스 2하고 2t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t 플러스 2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방정식이 실근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근이 두 개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근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중근이 될 때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중근이 아니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10 빼기 이어서 8 마이너스 6인가? 맞게 산수했나요? 따라서 A 값은 3분의 4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잘못했어, 쌤이?
뭐가? 아쉽나?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지. 플러스 대입하는 거 아니지?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는데 선생님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2 플러스 6A인가? 맞아요?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뒤에 있는 녀석이 중근 가질 때 하고 있습니다. 뒤에 게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빵이어야 되죠? 근데 이게 판별식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A 플러스 누구일 때 중근인데? 네, 이게 4였을 때 중근인가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다. 4가 돼도 중근이지만 네, 마이너스 4였을 때도 중근이에요? 그럼 A값이 갈 수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A가 1이거나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요?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자, 방금 풀었던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했던 산수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는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일부 아이들은 수업 시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도 중근을 갖도록 하는 3차 방식의 중원을 갖도록 하는 이 조건을 떠올리지 못해 틀린 애들도 종종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접선이 두 개란 말을 접점이 두 개란 말로 해석을 못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접점이 두 개로 해석은 하는데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t의 값이 두 개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가지고 우린 풀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풀 게 몇 번인가요?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저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어요. 자, 이제 CPR로 가겠습니다. 창빈이도 아픈 거 이렇게 연락해야 되나? 자, CPR 수투에서 모르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쪽수 불러주세요. 75라고 들었습니다. 75쪽부터 80, 93쪽까지. 자, 모르는 거 불러주세요. 몇 쪽이 제일 처음 모르는 문제죠? 425번. 자, 425번으로 왔습니다. 문제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세제곱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과 x축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좀 x1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을 구할 생각입니다. 1,1에서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의 값이 누구예요? 기울기가 3이라고요? 근데 이 직선에 x절편의 값이 x1이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지금 y한테 빵 대입하겠죠? y한테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값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두 번째 3분의 2, 27분의 8이라는 점인가? 맞아요? 그 점이 접점이었을 때 접선을 구하시고 접선의 x절편 또 구하라면서요. 기록이 누군데요? 기록이 누구냐고요? 왜 대가리를 놀지? 선생님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니네를. 3x제곱한테 지금 x1의 값인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4 맞아요? 그것까지 거 계산하는데 다들 시간차가 걸리는 건 니네는 머리를 쓰지 않은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하고 4분의 3을 양변에 곱했습니다.
그 값이 지금 x-3분의 2고 이때 x의 값이 x2입니다. x2의 값을 구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9분의 몇이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빨리 하겠네요. x3도 구해보겠습니다. x3, x3의 세제곱에서 점유좌표 누군데요? 자, 선생님 지금 x3, x3의 세제곱의 값을 이용해서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해서 문제 풀려고 있습니다. x2, x2의 세제곱에서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의 좌표는 누구야 지금? 접점은? 9분의 4, 누구야? 매우 빠른 속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멍청한 대가리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정이 될까요? 뇌세포들을 왜 놀리는지 선생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해, 접선의 기울기. 현우도 머리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고 16분의 27을 곱했습니다. 양변에 y에 빵 대입했고 16분의 27을 곱한다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x3의 값을 구했습니다. x3의 값이 누구야? 27분의. 그럼 지금 쓴 숫자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숫자들의 특징이 계속 뭘 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계속 3분의 1을 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그럼 두 칸을 건너뛸 때 몇을 곱한 거야? 9분의 4를 곱한 거야? 근데 이게 두 칸을 건너뛴 거 아니야? 분자에 있는 값이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9분의 4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분자의 값을 a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이 9분의 4이겠네? 그 답은 4분의 9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0쪽이라고 하셨습니다. 80쪽에 449번 449번이 fx라고 하는 함수와 x의 제곱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곡선이 1,1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건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두 접선이 각각 x축과 만나 생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접선이 필요한 거네. 접선에서 절편값을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F1테 1대2범 누구라고요? 두 번째 것도 1대2범 F1의 값 1인 거네? 그런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거는 접선의 길이가 F'1인데 두 번째 건 접선의 길이가 누구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가지고 1대2 관계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미분은 곱미분을 해야 되죠? 저기다 1대2 관계의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근데 그 두 개의 고백값이 누구라고요? 여기다 1대2 뺐습니다. 그리고 F'1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F'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치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치환하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t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건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1,1에서 기울기값 1인 접선, 1,1에서 기울기값 1인 직선이 있고요. 1,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값이 마이너스 1인 선이 있다면서요. 두 녀석의 x를 편 사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 0,0과 2,0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85쪽에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73번? 473번으로 왔습니다. Y축 대칭이 되는 곡선이 있습니다. 우함수야, 기함수야? Y축 대칭인 우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참수인지 모르고 다항함수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fx 위에 있는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3입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네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e는 누구라고요? f'e는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f-e는 누구야? y축 대칭이니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f'-e는 누구야? y축 오른쪽에 2에서 접선의 길이가 1이라며. 그럼 y축 대칭인 그림이었을 때는 마이너스의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y축 대칭인 그림이 있을 때 플러스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값이 2였다면 y축 대칭인 마이너스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오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 질문에 답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점의 좌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접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어서 마이너스 5야?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기울기입니다. 미분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 구했더니 2fx 2x-1 곱하기 f'x입니다. 실은 지금 선생님이 쓴 것도 그냥 암산해서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다고. 써있는데도 대입이 오래 걸린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냐고. 아침 해가 뜨겠어 지금. 내일 아침 해가 뜬다고 이 새끼들아. 누구야? 접선 구했습니다. 그때 이 직선의 y절편 구하라고 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누구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자, 477번 질문 받았습니다. 477번은 3차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LT라고 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T, FT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런데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나 T의 값 X집합의 원소고요. Y집합은 LT라고 하는 직선이 Y는 X하고 수직이 되도록 하는 T의 값만 원소로 가진 집합입니다. 문제 좀 복잡하네. 근데 X집합과 Y집합은 공통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공통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공통되는 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통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공통되는 게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 첫 번째 맑게 알아보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 조건들을 이해했어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 건 LT 값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LT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빼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접선입니다. LT의 값까지는 구했는데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는 X집합? 그럼 이건 T의 값 자체는 그냥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모든 실수의 값이 원소인 집합인 X집합은? 그럼 이거 질문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T에 대해서 얘랑 수직이 되는 T의 값이 있다고? 그럼 얘는 수직이를 되려면 얘는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얘가 기울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LT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LT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LT의 기울기는 이거라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야지만 공통된 건 공집합이 아닌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을 이항했습니다. 그리고 a는 한쪽을 몰아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2면 저 GT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3분의 4 빼기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됐을 때 교점이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a는 상수함수죠.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을 때 교점 t가 존재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것 같으면서 8보다 작아야지 상수함수하고 지금 보라색 그림하고 교점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부터 3분의 1까지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말귀를 알아듣고 2차 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네. t의 범위를 구하고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아?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4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81번은 2차 함수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PQ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좌표가 1점입니다. 삼각형 OPQ의 넓이는 S1, 삼각형 PQR의 넓이의 값은 S2입니다. 그런데 POQ의 가계 크기는 90도고요. S2분의 S1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되게 낯이 익는 느낌이다. 원래 이 문제가 기출문제가 그림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그림을 생략했네. 포물선 X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위에는 서로 다른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고요? 서로 다른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이 점 좌표를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좌표를 Q점이라고 할 거고요. 교점 좌표의 값은 문제가 R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각도는 P, O, Q라는 각도가 90도라고요? 이 상황 하에서 S2분의 S1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P점 좌표를 가정할 생각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T1, T1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Q점 좌표의 값은 T2, T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수직이라고? 수직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시간을 세우고 싶습니다. 수직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OP 기울기가 누군데? OQ 기울기는 누구야? 두 개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이제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넓이 구하겠습니다. 쌤은 지금 T1의 값은 음수값이고 T2의 값은 양수값이라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삼각형 OPQ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한 점이 원점이고 나머지 두 점이 T1, T1 제곱, T2, T2 제곱입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바깥쪽부터 곱할까요? 이제 안쪽 곱해서 빼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이 중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T1 곱하기 T2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T1 곱하기 T2는 양이야, 음이야? T1 곱하기 T2는 음수기 때문에 나갈 때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됩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누가 남았어요? T2-T1이 절대값 속에 남았습니다. T2-T1 양수야, 음수야? T2-T1 값은 양수값으로 그대로 절대값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 PQR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PQR 넓이의 값은 S2입니다. 그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S2의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R점이 필요한가요? 근데 선생님 촉은 왠지 R점의 X좌표는 P점의 X좌표하고 Q점의 X좌표의 중점일 것 같은 촉이 온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접선이 누구예요? 그 다음 이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선을 정리했습니다. y는 2t1x 빼기 t1 제곱인가요? 두 번째씩 정리했습니다. y의 값은 2t2x 마이너스 t2 제곱이에요? 두 개 연립해서 뭘 찾자고요, 지금? R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근데 t1이 크니까 밑에서 위에 거 뺄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뺐더니 빼주면은 t1 제곱 빼기 t2 제곱인데 이항했습니다. 그럼 t2 제곱 마이너스 t1 제곱인가? 희한하네. x는 중점이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그때 y좌표는 또 누구야? R점의 y좌표가 누구냐고요? 대입 안 해요, 니네? 제가 놀아 또?
직선한테 대입하면 되잖아. 듣고 있습니다. 니가 대입 안 하고 노냐고 지금 머리는 뭐 돌아? 대가리 지금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거야? 누구냐고. T1 곱하기 T2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고. T1 곱하기 T2인데 T1 곱하기 T2가 누군지 알지 않아? T1 곱하기 T2의 값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었나요? 그럼 지금 PQR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원점이 없습니다. 원점 만들어야 되잖아. 누구로 원점을 만들 건데? 누구를 원점으로 만들 거냐고. R을 원점으로 만들겠습니다. X좌표는 2분의 T1 플러스 T2를 뺄 거고요. Y좌표는 1을 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P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Y좌표는 누구죠? 내가 지금 세점 좌표를 X좌표는 2분의 T1 플러스 T2를 빼는 중이고요. Y좌표 1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Q점 좌표 보겠습니다. Q점 좌표가 누군데요? Y좌표는? 자, 이제 산소만 남았습니다. 하나가 원점이니까요. 산소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먼저 바깥쪽 길 먼저 곱할까? 바깥쪽 먼저 곱했습니다. 바깥쪽 먼저 곱했다고. 이번에 T1 곱하기 T2의 제곱이랑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이제 안쪽 곱하겠습니다. 안쪽 곱한 거 빼려고 합니다. 2분의 T1 제곱 T2랑 T1 세제곱이랑 T2 마이너스 T1인가요? 자, 이제 산수하겠습니다. 2분의 1은 앞으로 뺐더니 4분의 1 될 것 같고요. 빼서 소거되는 게 있나? 빼서 소거되는 거 없죠? 그럼 절대값 속에 남은 거 다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T1, T2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있어요? 첫 번째 거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T2의 세제곱 빼기 T1의 세제곱 있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2T1? 2분의 마이너스 2T2? 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모두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T2 마이너스 T1이 공통되는 것 같은데? T2 마이너스 T1은 앞으로 나갈 때 그대로 절대값 벗겨 나갈 수 있죠? 남은 녀석 쓰고 있습니다. 남은 게 누군데요? T1, T2. 맞게 잘 썼나요? 그 다음이 뭐가 남죠? 뭐라고? 뭐가 남는다고? 그럼 소거되는 녀석의 값은 T1, T2의 값은 빼서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 값은 4분의 1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곱하기
t1제곱 플러스 t2제곱 플러스 1인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속에 있는 마이너스 없앨 수 있고 지금 이 괄호 속에 있는 건 양수인가요? 이 값 한 번만 좀 더 정리합시다.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지 않았어? t1 곱하기 t2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나누기 하라며.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S2분의 S1이 필요합니다. 2분의 1 약분했고 T2-T1도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뭐가 남냐고.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분수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며.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제 뭐 해야 되냐고. T1제곱은 양수고 T2제곱도 양수예요? 맞아요? 뭐 해야 되냐고.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부모는 최소해야 돼? 근데 T1, T2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었고 제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니네 지금 된 거 맞니? 그렇다면 분모의 최소값은 누구라고? 분모의 최소값은 3이야? 그럼 우리가 구한 최대값은 누구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산수행이 많은 거고 할만한 문제입니다. 되신 거 맞죠? 물론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4점짜리 모의고사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자, 48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86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에 있는 점 1,-3인 점에서의 접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두 가지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현우, 네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가 뭔데? f1은 마이너스 3. 두 가지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정말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써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이 말이 써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니까 이건 쉬운 문제. 다항함수라며. 다항함수죠? fx라는 함수는 1-t분의 3부터 1 플러스 t분의 1까지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항함수니까요. 열린 구간 1-t분의 3부터 1 플러스 t분의 1까지 미분이 가능하죠. 다항함수니까요.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이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길이를 가지는 C라는 지점이 1-t분의 3부터 1 플러스 t분의 1 사이에 그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우린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니네는 평균값 정리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것만 써가지고 푸실 거죠? 맞아요? 근데 분모값이 누군데요? 분모의 값이 t분의 4야? 분모가 t분의 3이야.
번분수 계산했더니 이거야? 되신 거 맞아요? 이게 F'C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그 C는 어디 서 있다고? 그런 C의 값은 1-t분의 3부터 1 플러스 t분의 1 사이 있다고? 그럼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이 뭘 물어본 거야?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뭘 묻고 있어 지금? 눈만 크게 뜨면 뭘 물어보는지 지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4F'C를 물어본 거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들은 어디로 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동그라미 두 개는 1로 가? 그럼 c가 1로 가는 거네. t가 무한대로 가면은 c는 1로 간다고요? 그런데 다항함수 fx는 미분해도 다항함수거든, 도함수가. 맞아요? 그럼 이거 f'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연속이야. 연속이니까 문제 요구한 거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은 똑같아요? 우린 근데 F'이 누군지 알잖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참고서마다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고서를 풀면은 이제 감이 잡히고 손쉽게 풀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5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강훈이는 질문이 없다? 자, 519번으로 왔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그 3차 함수가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우야, 네모가 무슨 말이야? 현우야, 네모가 무슨 말이야? 이거 전에 말해준 적 있는데? 말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현우야, 무슨 말이야? 이것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진짜 몰라, 현우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그저께야. 그저께 창빈이가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얘기도 해줬잖아. 조건식 이것만 있을 때는 1대1 함수입니다.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지 1대1 대응이야.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똑같단 말이 추가돼야지만 그게 1대1 대응이야. 이것만 있으면 1대1 함수야.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저 3차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즉 저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X축의 평행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씩 있어야 돼?
x축에 평행한 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몇 개씩 있어야지 1대1 함수냐고. 현우야, 밑줄 친 식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씩 있어야지 1대1 함수냐고. 함수인지 여부인지 따질 때는 y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지 함수였죠? 1대1 함수인지를 따질 때 x축에 평행한 선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지만 1대1 함수였죠? 교점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x는 교점이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fx가 교점이 하나씩만 있으려면은 저 fx는 증가함수이든지 감소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fx가 증가함수이든지 또는 감소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함수가 될 조건으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창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증가함수고요. 최고창 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감소함수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돼. 얘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증가함수가 안 돼. 얘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소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차이점이 뭐였지? 이거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야? 미분하면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판별식 0보다 컸을 때는 근이 두 개? 이거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한 개거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어. 접선의 이루기 빵일 때가 없어. 그래서 미분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교점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니까 f'x가 빵 되는 녀석은 두 개. 이건 f'x가 빵 되는 게 한 개예요. 없어. 그래서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a는 0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판별식을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보통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어도 여전히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2등급 아이들은 한두 번 보고 영원히 잘할 수 있는 거고요.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수십 번 풀어주면 겨우 해낼까 말까 한 게 3등급 이하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급이 갈라집니다. 기억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해는 하신 거 맞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판별식만 계산할 겁니다. a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는 판별식만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했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제곱하고 제곱인가? 그럼 전개해서 4차 부등식 풀기 힘드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9 자체가 양수 아니야? 근데 6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밑줄 친 녀석의 값 무조건 양수야? 어떻게 풀지? 양수가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씨 그냥 전개해서 풀 거 그랬어. 첫 번째 인수분해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있고요. 한 번은 뺐고요. 한 번은 더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뒤에 건 a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양수 중에는 3, 음수 중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개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1대를 함수가 되기 위해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 증가함수 또는 감소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차 방정식, 미분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학교 시험 볼 때까지 수백 문제 풉니다. 한 약 150문제 정도 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저는 없어요. 강훈이는요? 자, 이제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씩이나 확보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를 차리죠? 자, 메가헤르츠 수학 1으로 갔습니다. 쪽수 불러주세요. 네, 160쪽으로 가겠습니다. 160부터 202쪽. 그렇게 많다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인의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은데? 사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사인의 최대값은 1이라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은 원점 대칭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사인의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라고 그랬죠? 사인은 주기가 몇이라고요? 사인 주기가 2파이라고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빨간색 그림이. 분모가 6이었을 때가 누구였지? 사인 30도가 누구냐고. 분모가 4였을 때가 누구야? 분모가 3이었을 때가 누구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7파이면 누구예요? 7이면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인 해주긴 2파이니까 4분의 7파이는 2파이를 넘어서니까 2파이 빼겠습니다. 2파이 빼면 누구야? 사인 4분의 3파이야? 4분의 3파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4분의 3파이면 135도니까 몇 사분면이냐고. 2사분면이에요? 135도면? 2사분면 사인의 보는 플러스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현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 선생님 잘못 뺐구나. 사과하겠습니다. 내 목적은 이거였는데. 4분의 11파에서 2파이 뺀 게 4분의 3파인가요? 4분의 3파이면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플러스고요. 분모의 값이 3이었을 때
이건 누구예요? 2파이 뺐더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은 1, 4분의니까 1분의 3인가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인은 원점 대칭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지금 이렇게 그립니다. 파이의 값은 3.14지. 파이는 3.14여서 이건 6점 몇이겠네? 그럼 여기가 지금 6칸이고 여기가 한 칸인 건 불가능하잖아. 훨씬 가로로 길어야 되지.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정말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 6이었을 때 1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러면 그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편의상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 코사인 그림으로 갔습니다. 아이씨 바쁘다. 손이 바쁘다. 코사인 그림 무슨 대칭이라고요? 네,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었죠? 코사인은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입니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y축 대칭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0,1에 출발해서 한번 내려갔다가 지자리까지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축이 2파입니다. 코사인은 분모가 6이었을 때가 누구야? 분모가 4였을 때는 분모가 6이었을 때는 분모가 3이었을 때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분자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 코사인 6분의 5파이면 누구예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2사분면이면은 2사분면 맞아? 파이보다 큰 거 같은데? 몇 사분면이냐고? 225도 같은데? 225 아니야. 315구나, 315.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코사인 뭐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썼습니다.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코사인 2사분면 마이너스? 탄젠트 그림만 설명하면 탄젠트까지만 설명하면 모든 거 설명이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탄젠트만 빼고 사인 코사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단위원이 있습니다. 반절 일자리 원이 있습니다. 동경에 대해서 탄젠트의 값은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이 동경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의 값은 여기서 수선발 올린 요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값이죠? 각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커지는 건가요? 각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값은 점점 길어지는 거죠? 탄젠트의 부호는 1사오면 플러스 2사오면 마이너스 3사오면 플러스 4사오면 마이너스인가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의 값들은 1사오면에서는 점점 커지지만 2사오면에서는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각 동경이 커지면 클수록 길이는 짧아지나요? 음수의 값으로 엄청 긴 길이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빵에 가까워지는 거군요. 3, 4음에서는 플러스입니다. 3, 4음에 동경이 커질수록 점점 양의 값을 커집니다. 4, 4음에서는 엄청 큰 녀석이었다가 각이 커지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점을 찍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 4음에서는 각이 커지면 클수록 탄젠트 값이 양수값으로 커집니다. 탄젠트 값이 양수값으로 커지기 때문에 탄젠트 빵은 빵이었다가 점점 탄젠트 값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 4음면이면은 각이 커지면 클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거냐. 파란색, 아까 파란색 길이. 탄젠트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빵에 가까워집니다. 3, 4음에서는 양의 값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3, 4음에서는 양의 값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 4음면, 2, 4음면도 똑같이 엄청 긴 길이었다가 점점 길이가 짧아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인과 코사인 주기는 2파이였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주기는 2파이였는데 지금은 주기의 값을 이 그림이 반복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 빨간색 그림 이거 하나의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의 그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는 이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 주기는 파이가 주기입니다. 파이만큼 사이는 그림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이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그림이 계속 파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주기는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 있나요? 끝없이 올라갈 거고 끝없이 내려갈 거니까 최대값 지속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인가요? 원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그림을 180도 회전했을 때는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런 3차함수 비슷하게 생긴 이 그림이 좌우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녀석의 값이 탄젠트 그림입니다. 근데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수함수에 점근선이 있는 것처럼 탄젠트의 값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지금 점근선의 값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점근선이고요. x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파이도 점점 가까이 가는 점근선. x의 값 2분의 3파이 값도 점점 가까이 가는 점근선. x의 값 2분의 5파이도 점근선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점근선을 한 방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점근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단 n값은 정수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n값한테 빵 대입하면 2분의 파이, 1 대입하면 2분의 3파이, 2 대입하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파이. n값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점근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탄젠트는 최대값 지수가 없고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봤었나? sin x라는 녀석의 값에 봤었네. 이것도 봤었나? 이건 안 봤던 것 같다. 코사인 그래프의 성질 중에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성질 중에 옳은 걸 고르려고 하는데 정의역은 양의 실수의 집합인가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죠? 두 번째, 치역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요? 근데 코사인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참입니다. y축 대칭 맞아요?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었습니다.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고요. 주기는 누구라고요? 네, 주기는 2파이가 주기라고요. 탄젠트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탄젠트의 성질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수함수도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지? 탄젠트의 값도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의 값이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치역의 값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맞아요? 그럼 치역을 뭐라고 할 건데요? 치역은 엄청 큰 숫자도 될 수 있고 엄청 작은 숫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역은 모든 실수가 치역입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인가요? 네, 탄젠트하고 사인은 원점 대칭 맞습니다. 주기는 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대2 방구랑 3대2 방구 똑같고 3대2 방구, 5대2 방구 똑같습니다. 두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1대2 방구랑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똑같고요. 1 대입했던 1하고 3 대입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두 칸만큼 떨어진 게 항상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기가 2가 되는 주기함수라고 칭합니다. 주기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x 속의 부호가 똑같았을 때 괄호 속에 있는 거에서 큰 거에 작은 걸 뺀 녀석의 값이 주기가 됩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하고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걸 전에 설명한 적이 있나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슨 말이야? x 앞에 부호가 똑같나요? x 앞에 부호가 똑같아야지만 주기함수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x 앞에 부호가 똑같냐고요. x 앞에 부호가 다릅니다. x 앞에 부호가 달랐을 때는 선대칭입니다. 방금 저희는 주기값을 파악할 때는 두 값을 빼서 구한다고 얘기했잖아. x 앞에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뺀 값이 주기입니다. 큰 거에 작은 거 뺐습니다. 하지만 x 앞에 부호가 반대였을 때는 괄호 속에 있는 값의 평균값이 대칭축입니다.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 2 맞아? 괄호 속에 있는 거의 평균값이 대칭축입니다. x 앞에 부호가 반대였을 때는.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x 앞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하지만 더했습니다. 더한 게 2b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fx가 a, b 대칭인 걸 얘기합니다. 점대칭입니다. 함수의 관계식은 크게 세 가지를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 a, b라는 녀석의 값을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평균값,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a 맞아? 함수값의 평균값, 함수한테 a-x를 대입한 함수값, 함수한테 a 플러스 x를 대입한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값은 분자가 2b야? 그럼 2분의 1이니까 b예요? 대입하는 x값들의 평균값이랑 함수값들의 평균값을 가지고 점대칭되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식을 보고서 주기를 얘기하는 거네? 대칭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네? 대칭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주기가 3이야. 근데 빵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2야. 9 대입한 거 구해. 주기의 값이 3이면 3칸 떨어진 것마다 같은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0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을 가지나요? 주기의 값이 3이면은 15만큼 떨어진 것도 같은 값을 가질 거라서 F1이니까 2인가요? 되신 거 맞죠?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가 내용 정리를 한 방에 표현하려고 한 장에 지금 열심히 표현했는데 배우는 단계가 먼저 숫자로 연습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자, 집중 연습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다.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냐? 그냥 대충 그릴까? 대충 그려? 대충 그려? 그 시간이 더 빨리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X축, Y축에 대해서 사인의 그림을 그리면, 사인의 그림은 원점에 출발하지? 원점에 출발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사인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사인의 그림을 세배했다고요? 그럼 세배하게 되면은 모든 이 점의 y좌표를 세배하는 거지? 그럼 세배하게 되면 최대값은 뭘로 바뀌어? 최소값은 뭘로 바뀌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주기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주기는 2파이잖아. 그런데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앞에 세배를 하게 되면 최대값은 세배가 되는 거고
최소값도 3배가 되는 건데 주기 자체는 달라지지 않겠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sin x입니다. 마이너스 sin x면 보호를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럼 보호를 바꿔주면 x축 대칭하면 되는 건가? 그럼 최대값이 누구야?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주기는 달라져요? 주기는 똑같이 여전히 2파인 것 같은데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코사인 그림의 2배한 녀석, 코사인 그림의 마이너스 1배한 녀석이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출발할 때 0,1에 출발합니다. 0,1에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지점까지 왔을 때 똑같은 위치까지 왔을 때가 이거 한 주기입니다. 이 그림이 좌우로 계속 반복될 건데 첫 번째 건 우리한테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2배하면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건데? 음수인 값도 2배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하지만 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기의 값은 여전히 2파인 거죠? 하지만 실수배 마이너스 1배를 하게 되면 그건 x축 대칭이라고요?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될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주기도 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최대값은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가 되겠네요. 자, 탄젠트 그림 그리겠습니다. 탄젠트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그림은 3차 함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2분의 파이가 정근선입니다. 저 그림을 반복하는 녀석의 값이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탄젠트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실수배 몇 배 하라고요? 3배 하라고요? 3배 하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지나? 최대값이 누구야? 3배를 해서 위아래로 3배만큼 잡아당겨도 최대값, 최소값은 여전히 없죠? 주기의 값은 달라질까? 주기는 몇인데요? 빨간색은? 네, 원래 검은색도 주기가 파이였고 빨간색도 주기는 파이겠네요. 파이만큼 간격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x축 대칭했습니다. x축 대칭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이 없습니다. 주기의 값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앞에 실수배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최대값, 최소값에만 조정을 가져오는 거네. 주기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기는 언제 달라지냐면 주기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변했을 때 주기는 달라집니다. 뭐야? 왜 이렇게 반듯반듯해? 갑자기. 자, 선생님이 사인의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인의 그래프는 원래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사인 x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x한테 2배 했다고요? x한테 2배를 했다고? 그럼 내가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하면 이 값이 0부터 2파이까지야? 즉 x한테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마치 0부터 2파이까지 대입한 효과를 거두는 거네?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0부터 2파이까지 대입한 효과를 거두겠네.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이렇게 그림이 내 맘대로 안 그려져.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효과를 거두겠네. 이 말 납득하시나요? 그렇다면 x 앞에 2배가 된 녀석의 값은 그림이 빨간색처럼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최대값이 누군데? 빨간색 그림은 최소값도 똑같을 거 아니야? 다만 주기가 몇이야? 원래 파란색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지금 빨간색 그림은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요?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0부터 2파이 효과를 거두니까요. 실수배 2배가 되어 있으면 원래 주기 사인의 파란색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숫자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주기인 거네? 두 번째로 가봤습니다. 2분의 x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분의 x로 바뀌었을 때는 x한테 뭘 대입해야지 0부터 2파이까지 효과를 거두는 거야? 0부터 4파이까지를 대입해야지 0부터 2파이 효과를 거두는 거야? 그러면 0부터 4파이까지 대입해야지만 0부터 2파이까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0부터 4파이까지 대입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빨간색 그림이 반복되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만 주기는 4파이로 바뀌었겠네. x 앞에 있는 계수가 2분의 1이잖아. 이거는 지금. x 앞에 있는 계수가 2분의 1이면 달라진 거는 앞에 실수배는
달라진 게 없어.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다만 주기의 값이 4파이로 바뀌었는데 그건 원래 사인의 주기, 파란색의 주기 2파이의 값을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코사인도 마찬가지겠네. 이건 주기가 누구라고?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면 된다고요? 얘는 주기가 누구라고요? 네, 이건 주기가 6파이가 주기겠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달라진 건 없잖아. 계수가 달라진 게 없으면은 사인, 코사인 앞에 계수 달라진 게 없으면 최대값도 1,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탄젠트 그림이 있습니다. 탄젠트 그림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이게 그냥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의 주기의 값은 파이잖아.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 0부터 파이까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림이 지금 탄젠트의 그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를 대입하면은 원래 이건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하면은 한 주기였는데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한 게 이거였는데 0부터 파이가 나오려면 이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해야 돼?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대입하면 방금 전에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대입하면은 방금 전에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주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림이 반복될 거니까. 그럼 x 앞에 있는 계수가 2로 바뀌면 탄젠트에 올려주기는 파이인데 x 앞에 있는 계수 나눠주면 주기네. 현우야 눈이 살살살 썩어가고 있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의 값은 파이인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주기는 2파이로 바뀐다고요? 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키워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A배에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최대값, 최소값을 변화를 줍니다. 3배하면 최대값도 3배 될 거고 최소값도 3배 될 거잖아. 자, A를 곱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Y의 값이 3 사인이면은 최대값 누구라고요?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고요? 아까 전에 Y는 마이너스 사인이면은 뒤집었잖아. X축 대칭했잖아. 최대값은 누구였죠? 최대값은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결국은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네.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그 녀석을 지금 위로 D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표기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최대값, 최소값 반응 방법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어차피 없는 거죠? 주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기의 값을 구할 때는 x 앞에 있는 계수를 가지고 주기를 판단합니다. x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만 나오는 걸 아까 봤거든? 근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일 때도 있어. x 앞에 있는 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을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사인의 원래 주기를 x 앞에 걸로 절대값 씌워서 나누겠고요.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있는 계수 절대값 씌워서 나누겠고요. 탄젠트의 주기 파이를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 씌워서 나누겠습니다. 이게 주기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평행이동 볼 때는 평행이동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x 앞에 있는 계수를 묶어준 다음에 평행이동을 판단하는 거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 지금 이 함수는 첫 번째 함수는 y는 a sin b로 묶어주면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이건 사인의 그래프를 얼마큼 움직이는데 a sin bx를 y는 a sin bx를 얼만큼 평행이동했냐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값까지는 그래프를 설명합니다.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 절대값 x라는 함수도 있고요. 절대값 y의 값은 fx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절대값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변 전체 절대값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는 그림 어떻게 그리죠? 원래 함수에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했습니다. 절대값이 y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강훈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이 y만 있을 때는. 절대값이 y만 있을 때는 x축 위에 것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합니다. 절대값이 x, y 둘 다 있을 때는 1사우면 그림만 그리고 1사우면 그림을 x축, y축 원점 대칭할 겁니다. 절대값이 우변 전체 있을 때는 원래 그림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건 접올릴 겁니다. 지금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 지금 말한 거는 보통 2번 정도 배우고 나면은 모든 애들이 완벽한 편입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거고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지금 y는 x-1이라는 함수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쌤이 그리려고 하는 함수는 이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 원래 이 그림을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자고요?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했습니다. 대가리 속에 저장할 수 있나요?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습니다.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x축 위에 것만 그리고 x축 대칭하자고요? 근데 보통 아까 전에 승우가 대답한 것처럼 y축 대칭해요라고만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 잘 못합니다. x축 위에 것만 그리고 x축 대칭했습니다. 세 번째, 절대값이 둘 다 있습니다. 절대값이 둘 다 있으면 강호는 어떻게 하자고? 아까 말해줬잖아, 이 새끼야. 말해줬다고. 어떻게 하자고? 이 원래 그림에 1사분면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하겠다고. 원점 대칭은 1사분면의 이 그림을 원점을 기준으로 108도 회전한 그림입니다. 이제 창빈이 왔나? 오, 졸라 일찍 왔네? 뭐 했어? 자, 절대값 우변 전체였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절대값 우변 전체였을 때는 원래 그림에 x축 위에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녀석은 접올리겠다고요?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되묻겠습니다. 현우야, 절대값 x에만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누구의? 아까 x라고 시작해서 쌤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튼 y축의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강호나 절대값이 y에만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xy 둘 다 있을 때 성호이 어떻게 한다고? 네. 절대값 우변 전체에 있을 때는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건 접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그림, 탄젠트의 그림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인 절대값 x, 코사인 절대값 x, 탄젠트 절대값 x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걸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해요? 자, 사인의 그래프 y축 오른쪽 걸 그렸습니다. 사인의 그래프 y축 오른쪽 거는 원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y축 대칭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약간 달라진다? 중간에 이런 걸 꼬여있는 상태로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중간에 꼬인 게 있으면 이건 주기가 없습니다. 주기가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그려진 게 주기가 있는 거고요. 이건 꼬이기 때문에 주기가 없습니다. 최대값은 누구예요? 최소값은요? 코사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 Y축 오른쪽 거 0,1에서 출발해서 그리겠습니다. 0,1 출발해서 코사인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릴 건데요. 그걸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그냥 그 코사인과 똑같은 그림이네? 그럼 당연히 주기의 값은 누구라고요? 최대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1이겠네. 탄젠트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탄젠트의 그림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그릴 거고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릴 거잖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거고요. 이걸 Y축 대칭하겠습니다. 주기가 누구야? 주기가 누구냐고요? 꼬이면 주기가 있다고 없다고?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 원점에서 지금 꼬여버리잖아. 주기는 없습니다.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최소값도 없죠? 자, 두 번째는 우변 전체 절대값 있는 녀석 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우변 전체 절대값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림 그리려고요. 첫 번째 그림은 X축 위에 것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하라고요? 원래 사인의 그래프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게 사인이잖아. 이게 사인인데 뭐 하자고요? 절대값 우변 전체에 있으니까 접올리자고요? 그럼 여기가 2파인데 여긴 파이잖아. 주기가 누구야? 주기는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최대값이 누구예요? 최소값은 누구예요? 코사인 그림으로 갔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0,1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건데 X축 밑에 거 접올리자고요? X축 밑에 거 접올렸습니다. 그럼 주기가 뭘로 바뀐 거야? 이 그림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주기가 누구라고요? 최대값은요? 되신 거 맞나요? 탄젠트 그림 그리겠습니다. 탄젠트 그림은 원래 주기는 파이였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접올리라고요? 그럼 접올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주기는 달라져? 안 달라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는 이 그림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럼 주기가 누구야? 주기는 파이죠. 안 달라지죠? 이건 좀 특이하다.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접올렸을 때 주기의 값은 반토막 나는데 탄젠트의 값은 주기를 접올려도 주기가 안 달라지는 거네. 최대값은 누구야?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소값은 누구야? 최소값은 누구냐고.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절대값 있는 삼각함수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도 그리세요. 시간을 뺏기기 싫습니다. 선생님 그림인데 약간 시간이 소요돼서 책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죠. 이건 주기를 결정하죠. 사인의 최대값은 누구야? 최소값은? 주기는 어떻게 하자고?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쉬운 걸로 나누게 하자고? 그럼 그림을 갖다 그려보겠습니다. 검은색 그림이 그냥 사인 x 그림입니다. 주기의 값은 2파이고요. 이걸 실수배 2배 했으니까 위아래로 2배만큼 늘어뜨린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위아래로 2배만큼 늘어뜨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지금 2배만 한 거죠?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냐?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x한테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만 대입하면 0부터 2파이 효과를 거두는 거야? 그래서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만 한 주기인 거예요?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이해된 거 맞아?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최대값 누구야?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변함이 없겠네요? 앞에 실수배 마이너스 1배니까 x축 대체한 거지. 근데 주기의 값은 뭐가 된다고요?
네, 주기의 값은 x 앞에 있는 개수 나누기 해서 파이가 됐습니다. 자, 원래 코사인 그림은 지금 검은색 그림이 코사인 그림입니다. 그 검은색 그림은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원래 이건가?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x축 대칭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주기가 2파입니다. 주기를 절반으로 만들려고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 2였으니까 주기의 값을 절반으로 만든 녀석의 그림으로 이게 우리가 찾는 그림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탄젠트의 값입니다. 최대값이 누구야? 앞에 실수배 2배였습니다.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나요? 탄젠트는? 근데 주기의 값이 뭐가 돼? 원래 주기는 탄젠트 주기는 파인데 x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1이죠? 그럼 주기는 2파이로 바뀌었나요? 그럼 주기가 늘어난 거네? 원래 주기는 파이였는데? 탄젠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탄젠트의 그림이 지금 검은색 그림입니다. 검은색은 탄젠트 x인데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2 탄젠트 2분의 x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실수배 2배도 했다고? 원래 실수배 2배를 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내 말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 점선이 실수배 지금 2배 한 거죠? 위아래로 2배만큼 늘어뜨린 거? 근데 그 녀석인데 주기의 값이 달라진 거잖아. 점선이 2탄젠트 x고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이어서 주기의 값은 2파이로 바뀌었다고? 주기가 2파이로 바뀌었으니까 그림이 좌우로 늘어지는 거야? 파이까지 하고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늘어지겠네?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또 그림을 그려요? 요 녀석의 값이 y는 2 탄젠트 2분의 x인가요? 근데 이거 부호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부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부호 바꾸는 거 맞냐? 앞에 아까 2배 있었냐? 아, 2배 없었냐 아까? 마이너스가 없었죠? 그럼 뒤집을 필요는 없네. 이 그림이네 지금. 그 그림을 요 선처럼 표현한 건데 이 선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요렇게 그리라고 요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성실하게 풀겠습니다. 여기는 그림과 그렸더니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차근차근 깔끔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필요한데.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퇴근하셔? 너 감시하려고? 너 집에서 자고 있을까봐 원래 퇴근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신 거 아니야? 회사에서 공로가 커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바쁠 때 엄청 바쁜데 네. 안 바쁠 때는 좀 별로. 네. 근데 네 동생들이 야, 너 학원 안 가냐? 라고 안 하디?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이? 걔는 어디 가고 남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걔였어. 큰애가 너, 둘째가 남자, 셋째가 여자예요? 그럼 셋째는 너한테 잘해? 아니요. 반말해? 정말. 네. 오빠라고는 해? 네. 자,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갖다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y는 2분의 1 sin x를 어떻게 한 거지?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건가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 sin 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2분의 1 sin x면 주기가 누구야? 주기는 2파이, 최대값은? 최대값 2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한 주기의 값은 2파이겠네. 근데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기라고? 여기가 파이, 4분의 파이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인가? 좀 점선의 그림을 전반적으로 요만큼 평이동하라는 얘기예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평이동하게 되면은 그림은 내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가 2파이보다 4분의 파이만큼 큰 눈구멍이 되겠네? 이 빨간색 그림을 좌우로 계속 써서 그리라는 얘기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왼쪽 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던 녀석의 값이 이동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y절편 정도는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y절편이 누군지 아시나요? y절편이 누구냐고 x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냐고 대가리를 빨리빨리 좀 쓸까요? 대가리는 왜 장식으로 달고 있어요? 빨리빨리 쓰면 안 돼요? 빵 대입하게 되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4, 4분면 분모값이 4니까 2분의 루트인데 4, 4분면이니까 보호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데 앞에 2분의 1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인가요? 지금 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이 코사인 마이너스입니다. 최대값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1? 최소값이 누구예요? 이거의 최대값은 2하고 마이너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거기다 1 뺐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 3이겠죠? 주기값은 x 앞에 있는 계수가 없으니까 x 앞에 계수가 1이니까 주기값은 여전히 2파인가요? 이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이 코사인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야?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2였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 코사인이었을 겁니다. 주기값은 2파이였을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을 얼만큼 내리라고요? 밑으로 한 칸 내리라고요? 밑으로 한 칸 내려가지고 지금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약간 성의가 없네. 세 번째 꼴 같습니다. 세 번째 건 최대값이 누구야? 최대값 탄젠트니까 없습니다. 최소값도 없습니다. 주기값은 누구예요? 탄젠트의 주기는 파인데 x 앞에 있는 계수 2라서 2로 나누겠습니다. 주기값 2분의 파인가요? 그런데 그런 녀석의 값이 y는 탄젠트 2x라는 함수인데 그 녀석을 얼만큼 평이동했다고? 네, x 앞에 있는 계수 묶은 다음에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는 거죠? 탄젠트 2로 묶었더니 x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평이동한 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냐고요? 그런데 주기가 누구라고요? 주기가 누구라고? 주기가 2분의 파이면 정근선 이게 두 개가 누구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정근선일 거고 4분의 파이가 정근선일 겁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그림이 간격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그림이 존재하는데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탄젠트 그림이죠. 탄젠트 EX 그림. 여기가 누굴까요? 네, 여기는 4분의 3파이죠. 주기가 파이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얼마나 공개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공개라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공개도 그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 이 그림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 공개도 이 그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탄젠트 그림은 평이동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네? 되신 거 맞으세요? 자,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탄젠트 x는 주기가 누구라고요? 정근선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주기가 누구라고요? 원래 주기를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기 위해서 2분의 파이가 주기라고요? 근데 정근선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정근선도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정근선의 값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잖아. n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n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냐고. n한테 1 대입하면 누구야? 4분의 3파이야? n한테 빵 대입하면 누구야? 4분의 파이예요? 반드시 주기의 값도 x 앞에 계수로 나누게 하지만 점근선의 값도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게 해야 됩니다. y의 값이 탄젠트 2x 플러스 파이였나 문제가? 주기의 값은 똑같이 x 앞에 있는 계수 2라서 주기의 값은 2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거 평이동 해야 됩니다. 평이동을 얼만큼 평이동했다고요?
x축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행동했다고요? 그럼 점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행동하게 되면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빼기 파이야? 근데 어차피 n파이 빼기 파이는 또 다른 정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점근선의 값은 변함이 없었던 거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자, 오늘 진도를 별로 못 나가서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지? 당신들은 현재 페이지까지 연습해서 오세요. 현재 페이지 169페이지까지 좀 이따 8시에 수업할 겁니다. 오늘은 8시 수업할 때까지 4시간 정도 시간이 있네요. 여기까지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